여러분은 나이 먹고도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50대까지는 몇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없네요. 그렇다고 불행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멀어지는 과정에서 후회되는 일들이 있었기에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4가지의 큰 틀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마음을 터놓고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작은 정도의 문제일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은 침묵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때로는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너무 깊은 속내까지 드러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적절한 경계를 지키는 것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돈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은 70대 할아버지 황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 씨는 자식들을 모두 도시로 떠나보내고 혼자 마을에 남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황 씨는 입에 달고 사는 말의 절반 이상이 돈 자랑이었고 대전 시내에 아파트가 있으며 죽을 때까지 노후 걱정이 없다는 말을 마을 사람들 중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황 씨의 말버릇은 그까짓 게 얼마나 한다고라는 말로 끝맺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황 씨가 얼마나 돈이 많길래 항상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황 씨는 마을 이장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만난 친구였지만 황 씨는 이장을 인생의 큰 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장은 혼자 사는 황 씨를 위해 음식을 하면 꼭 나누어 주었고 황 씨는 이장을 도와 마을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황 씨의 돈 자랑은 이장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황 씨는 손녀가 대학에 가게 되어 용돈을 줘야 한다며 자신이 손자의 대학교 학비를 모두 내주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장은 나는 그럴 능력은 안 되네라고 답했지만 황 씨는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 정도는 줘야 면이 서지 않겠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장은 돈 많아서 좋겠어라고 대꾸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 씨와 함께 저녁을 먹던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황 씨, 혼자 살면 밥 챙겨 먹고 집안일 하기도 힘들지 않아? 이에 황 씨는 새삼스럽게 이제 다 적응됐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장은 그래도 말이야. 혼자 외롭잖아. 그래서 내가 다리 좀 놔줄까 하는데 라며 황 씨에게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황 씨는 내 나이가 몇인데라며 놀랐지만 이장은 나이가 뭐가 어떻다는 말이야. 요즘엔 7, 80 먹고도 잘만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제안에 황 씨는 손을 내저었고 이장은 아쉬워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간 황 씨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요한 집안이 오늘따라 더욱 적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장의 말대로 혼자 사는 집이라 꼴이 그리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황 씨는 이장이 소개해준 김 여사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황 씨보다 적어도 10살은 어리고 살가운 성격의 김 여사는 적극적으로 씨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황 씨는 나이가 들어 오랜만에 삶의 활력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살림을 그냥 합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제안했지만 황 씨는 자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는 달래듯이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앞으로의 인생을 같이 보내자는 거죠. 혼인 신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면 편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황 씨는 김 여사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였고 남은 여생을 서로 보듬으며 살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김 여사는 우리 고향 동생이 부동산을 하는데 오늘 고급 정보를 주더라고요. 바닷가 앞에 큰 땅을 사서 이익을 남기고 팔자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황 씨가 고개를 저었지만 김 여사는 이걸 사서 여러 개로 쪼개서 팔면 아무리 적어도 배는 남는 장사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솔깃하기도 했지만 김 여사는 모아둔 돈이 없었고 그러면 황 씨가 투자 자금을 모두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돈은 쉽게 투자할 수 없는 큰 돈이었기에 황 씨는 망설였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나머지는 당신이 집이랑 대전에 있는 아파트 담보 잡아가지고 대출받았다가 금방 땅 팔아서 다시 갚으면 되지 않을까요? 김 여사가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황 씨 명의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황 씨는 말년에 패가망신할까 두려워 거절했지만 김 여사는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그렇게 김 여사와 다투고 이장을 만났는데 이장은 그런 황 씨를 타박했습니다. 아니, 그걸 거절했어? 3배로 불리는 장사인데 돈만 있으면 나도 하고 싶네. 자식한테 손 안 벌리게 무슨 땅 사는데 빚까지 져가면서 그러다가 잘못되면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닌가? 황 씨는 답답한 소리를 들었지만 이장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 잃을 걱정 없지. 땅이 어디 도망가나 라고 말하며 김 여사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황 씨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 돈 날아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도 이제는 안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설마 나한테 나쁜 일을 하자고 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황 씨는 아파트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과 통장에 있던 재산으로 땅을 샀습니다. 황 씨가 가진 재산 대부분이 그 땅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황 씨는 김 여사의 고향 동생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통해 땅을 분할하여 팔기로 하였다. 김 여사는 몇 달 안에 땅이 팔릴 것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황 씨는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개로 나누어 파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김 여사는 딸을 보러 며칠 집을 비운다고 하였다. 김 여사가 없는 동안 황 씨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아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등기를 떼보니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소유자로 되어 있었다. 아들은 황 씨에게 왜 그렇게 큰 돈을 썼냐고 물었고 황 씨는 몇 달 안에 3배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들은 답답해했고 황 씨는 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다. 다음 날 황 씨는 아들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황 씨가 샀던 땅의 소유자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김 여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계약서를 썼던 부동산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황 씨는 김 여사가 서울에 간 시점과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웠다. 김 여사를 소개해준 이장을 찾아간 황 씨는 이장의 집이 도둑이라도 맞은 것처럼 어질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장 부부가 야반도주 하듯이 떠났다는 말을 들었다. 이장 부부와 김 여사가 짜고 황 씨의 재산을 몽땅 털어간 것이었다. 평소 황 씨의 돈 자랑을 눈여겨본 이장이 계획한 일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황 씨와 이장이 서로 죽고 못 사는 부부 같다고 놀리곤 했었다. 그만큼 가까웠던 이장이 황 씨를 배신할 계획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다. 황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 평생 모은 돈과 자식이 살고 있는 집까지 빼앗겨 빈털터리가 되었다.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 후에 황 씨는 집과 땅을 모두 처분하여 빚을 갚았다. 그러나 그는 아들과의 관계가 크게 틀어져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무너져가는 시골집으로 옮겨 괴로운 삶을 이어갔다. 황 씨의 이야기처럼 돈 자랑으로 인해 패가망신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작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과 밥을 먹을 때 돈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에 빈축을 사기도 한다.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남이 잘 되는 이야기를 오래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다.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돈 자랑뿐만이 아니다. 반대로 가난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는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다. 나 돈 없어. 내가 돈이 어디 있어라는 말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보다는 신뢰를 잃게 된다. 가난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떠벌려 득이 될 것은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밥 한 그릇조차 얻어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황신의 사례는 돈 자랑으로 인해 불행에 빠진 전형적인 예로
그는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해야 한다. 돈 자랑을 하거나 가난을 떠벌리는 것은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인간 관계에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돈에 관해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약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다. 또한 남의 약점을 떠벌리고 다니는 것 역시 나의 약점이 될 수 있다. 말은 줄일수록 좋다고 했는데 그 말 속에 나에 관한 좋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신뢰하여 비밀을 말했더라도 인간 관계는 영원하지 않으며 사람의 입은 깃털보다 가벼울 때가 많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지도 말아야 한다. 예로부터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다. 험담의 대상자, 듣는 사람, 그리고 험담을 한 자 모두에게 해가 된다.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말에는 도끼가 있다고 하여 상대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끼가 돌아와 나까지 해치게 된다. 네 번째로 자식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랑을 드러내고 현명한 사람은 감춘다고 했다. 자랑할 거리는 감추려고 해도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야 하며 남의 자식이 잘 되는 이야기를 들어서 즐거울 것도 없다.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돈 자랑이나 자식 자랑은 배우자와 하면 되는 것이다. 배우자가 가장 기쁘게 들어줄 청중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다. 인간은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이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하라는 뜻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위에 사람이 많기를 좋아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 많은 사람보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인간이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말이라고 했다. 나이가 들수록 해서는 안 되는 말, 할 필요가 없는 말은 굳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숨겨야 이득이 되는 것들도 있기 마련이다. 말 한마디가 앞으로의 인생을 행복하게 바꿀 수도 있고 불행하게 바꿀 수도 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기를 바란다. 이처럼 자신의 약점과 남의 약점을 말하지 않고 험담을 삼가며 자식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말보다는 듣기를 더 많이 하여야 하며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태도가 결국에는 나와 주변 사람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인간 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지키며 말의 힘을 신중하게 사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나이 먹고도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50대까지는 몇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없네요. 그렇다고 불행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멀어지는 과정에서 후회되는 일들이 있었기에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4가지의 큰 틀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마음을 터놓고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작은 정도의 문제일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은 침묵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때로는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너무 깊은 속내까지 드러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적절한 경계를 지키는 것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돈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은 70대 할아버지 황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 씨는 자식들을 모두 도시로 떠나보내고 혼자 마을에 남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황 씨는 입에 달고 사는 말의 절반 이상이 돈 자랑이었고 대전 시내에 아파트가 있으며 죽을 때까지 노후 걱정이 없다는 말을 마을 사람들 중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황 씨의 말버릇은 그까짓 게 얼마나 한다고라는 말로 끝맺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황 씨가 얼마나 돈이 많길래 항상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황 씨는 마을 이장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만난 친구였지만 황 씨는 이장을 인생의 큰 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장은 혼자 사는 황 씨를 위해 음식을 하면 꼭 나누어 주었고 황 씨는 이장을 도와 마을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황 씨의 돈 자랑은 이장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황 씨는 손녀가 대학에 가게 되어 용돈을 줘야 한다며 자신이 손자의 대학교 학비를 모두 내주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장은 나는 그럴 능력은 안 되네라고 답했지만 황 씨는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 정도는 줘야 면이 서지 않겠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장은 돈 많아서 좋겠어라고 대꾸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 씨와 함께 저녁을 먹던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황 씨, 혼자 살면 밥 챙겨 먹고 집안일 하기도 힘들지 않아? 이에 황 씨는 새삼스럽게 이제 다 적응됐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장은 그래도 말이야. 혼자 외롭잖아. 그래서 내가 다리 좀 놔줄까 하는데 라며 황 씨에게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황 씨는 내 나이가 몇인데라며 놀랐지만 이장은 나이가 뭐가 어떻다는 말이야. 요즘엔 7, 80 먹고도 잘만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제안에 황 씨는 손을 내저었고 이장은 아쉬워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간 황 씨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요한 집안이 오늘따라 더욱 적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장의 말대로 혼자 사는 집이라 꼴이 그리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황 씨는 이장이 소개해준 김여사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황 씨보다 적어도 10살은 어리고 살가운 성격의 김 여사는 적극적으로 씨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황 씨는 나이가 들어 오랜만에 삶의 활력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살림을 그냥 합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제안했지만 황 씨는 자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는 달래듯이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앞으로의 인생을 같이 보내자는 거죠. 혼인 신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면 편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황 씨는 김 여사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였고 남은 여생을 서로 보듬으며 살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김 여사는 우리 고향 동생이 부동산을 하는데 오늘 고급 정보를 주더라고요. 바닷가 앞에 큰 땅을 사서 이익을 남기고 팔자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황 씨가 고개를 저었지만 김 여사는 이걸 사서 여러 개로 쪼개서 팔면 아무리 적어도 배는 남는 장사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솔깃하기도 했지만 김 여사는 모아둔 돈이 없었고 그러면 황 씨가 투자 자금을 모두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돈은 쉽게 투자할 수 없는 큰 돈이었기에 황 씨는 망설였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나머지는 당신이 집이랑 대전에 있는 아파트 담보 잡아가지고 대출받았다가 금방 땅 팔아서 다시 갚으면 되지 않을까요? 김 여사가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황 씨 명의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황 씨는 말년에 폐가 망신할까 두려워 거절했지만 김 여사는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그렇게 김 여사와 다투고 이장을 만났는데 이장은 그런 황 씨를 타박했습니다. 아니, 그걸 거절했어? 3배로 불리는 장사인데 돈만 있으면 나도 하고 싶네. 자식한테 손 안 벌리게 무슨 땅 사는데 빚까지 져가면서 그러다가 잘못되면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닌가? 황 씨는 답답한 소리를 들었지만 이장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 잃을 걱정 없지. 땅이 어디 도망가나 라고 말하며 김 여사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황 씨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 돈 날아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도 이제는 안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설마 나한테 나쁜 일을 하자고 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황 씨는 아파트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과 통장에 있던 재산으로 땅을 샀습니다. 황 씨가 가진 재산 대부분이 그 땅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황 씨는 김 여사의 고향 동생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통해 땅을 분할하여 팔기로 하였다. 김 여사는 몇 달 안에 땅이 팔릴 것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황 씨는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개로 나누어 파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김 여사는 딸을 보러 며칠 집을 비운다고 하였다. 김 여사가 없는 동안 황 씨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아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등기를 떼보니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소유자로 되어 있었다. 아들은 황 씨에게 왜 그렇게 큰 돈을 썼냐고 물었고 황 씨는 몇 달 안에 3배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들은 답답해했고 황 씨는 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다. 다음 날 황 씨는 아들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황 씨가 샀던 땅의 소유자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김 여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계약서를 썼던 부동산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황 씨는 김 여사가 서울에 간 시점과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웠다. 김 여사를 소개해준 이장을 찾아간 황 씨는 이장의 집이 도둑이라도 맞은 것처럼 어질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장 부부가 야반도주 하듯이 떠났다는 말을 들었다. 이장 부부와 김 여사가 짜고 황 씨의 재산을 몽땅 털어간 것이었다. 평소 황 씨의 돈 자랑을 눈여겨본 이장이 계획한 일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황 씨와 이장이 서로 죽고 못 사는 부부 같다고 놀리곤 했었다. 그만큼 가까웠던 이장이 황 씨를 배신할 계획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다. 황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 평생 모은 돈과 자식이 살고 있는 집까지 빼앗겨 빈털터리가 되었다.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 후에 황 씨는 집과 땅을 모두 처분하여 빚을 갚았다. 그러나 그는 아들과의 관계가 크게 틀어져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무너져가는 시골집으로 옮겨 괴로운 삶을 이어갔다. 황 씨의 이야기처럼 돈 자랑으로 인해 패가망신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작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과 밥을 먹을 때 돈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에 빈축을 사기도 한다.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남이 잘 되는 이야기를 오래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다.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돈 자랑뿐만이 아니다. 반대로 가난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는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다. 나 돈 없어. 내가 돈이 어디 있어라는 말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보다는 신뢰를 잃게 된다. 가난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떠벌려 득이 될 것은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밥 한 그릇조차 얻어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황신의 사례는 돈 자랑으로 인해 불행에 빠진 전형적인 예로 그는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해야 한다. 돈 자랑을 하거나 가난을 떠벌리는 것은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인간 관계에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돈에 관해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약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다. 또한 남의 약점을 떠벌리고 다니는 것 역시 나의 약점이 될 수 있다. 말은 줄일수록 좋다고 했는데 그 말 속에 나에 관한 좋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신뢰하여 비밀을 말했더라도 인간 관계는 영원하지 않으며 사람의 입은 깃털보다 가벼울 때가 많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지도 말아야 한다. 예로부터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다. 험담의 대상자, 듣는 사람, 그리고 험담을 한 자 모두에게 해가 된다.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말에는 도끼가 있다고 하여 상대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끼가 돌아와 나까지 해치게 된다. 네 번째로 자식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랑을 드러내고 현명한 사람은 감춘다고 했다. 자랑할 거리는 감추려고 해도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야 하며 남의 자식이 잘 되는 이야기를 들어서 즐거울 것도 없다.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돈 자랑이나 자식 자랑은 배우자와 하면 되는 것이다. 배우자가 가장 기쁘게 들어줄 청중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다. 인간은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둘이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하라는 뜻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위에 사람이 많기를 좋아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 많은 사람보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인간이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말이라고 했다. 나이가 들수록 해서는 안 되는 말, 할 필요가 없는 말은 굳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숨겨야 이득이 되는 것들도 있기 마련이다. 말 한마디가 앞으로의 인생을 행복하게 바꿀 수도 있고 불행하게 바꿀 수도 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기를 바란다. 이처럼 자신의 약점과 남의 약점을 말하지 않고 험담을 삼가며 자식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말보다는 듣기를 더 많이 하여야 하며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태도가 결국에는 나와 주변 사람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인간 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지키며 말의 힘을 신중하게 사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